1780년 봄 창덕궁 자경전에서는 화려한 가례가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16살의 소녀 윤씨가 정조의 두 번째 후궁으로 간택되어 비노는 화, 궁호는 경수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원 윤씨 가문 출신의 이 소녀는 삼간택을 거쳐 정식으로 후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두가 이 어린 후궁이 왕실의 경사를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화빈 윤씨는 60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단 한 명의 자녀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선왕조실록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심지어 시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도 정조의 다른 후궁들은 언급되지만 화빈만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철저히 지워진 이 여인의 삶, 그 비극의 기록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빈 윤씨는 1765년 영조 41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윤창윤으로 경모궁 수봉관으로 관직을 시작하여 봉사, 중부도사, 판관을 거쳐 사홍원 첨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벽진 이씨로 성균생원을 지낸 이운보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빈의 집안이 그리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외조부 이운보는 1741년 성균관의 식당 도기, 즉 출석부를 위조한 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균관 유생들은 식당에 참석한 횟수를 도기에 기록했는데 이운보는 거제 유생의 도움을 받아 칼로 원수를 긁어내고 자신의 이름을 추가로 써넣는 방식으로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부왕의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1793년 정조 17년에는 부친 윤창윤과 형들이 이미 사망한 친족의 철을고 판서 정익하의 분산이 있는 부평에 몰래 매장한 사건으로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땅을 침범한 것으로 당시 법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화빈의 고모부들입니다. 고모부 조시인은 훗날 화빈이 후궁이 되자 왕의 외척을 자처하며 조정일에 관여했고, 또 다른 고모부 최수씨는 부친 최재응이 이모 화변에 대해 사도세자가 모함받았다고 말한 죄로 역적으로 처형되자 연좌되어 유배당했습니다. 이처럼 화빈의 집안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후궁 간택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780년 2월 대왕 대비 정순왕후는 언서를 통해 대신들에게 간곡한 하교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실로 절박했습니다. 400년 종사를 오직 주상에게 의탁하고 있는데 춘추가 한창이신데도 아직 대를 잇는 경사가 없으니 미망인이 초조함을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시민들이 우러러 바라는 마음도 똑같을 것입니다. 정순왕후의 이 하교에는 절실한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자녀를 낳지 못했고 1778년에 간택된 첫 번째 후궁 원빈 홍씨는 177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후사가 절실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정순왕후는 효의 왕후의 병환이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증세가 아니어서 아이를 낳아 기를 희망이 끊겼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곤전의 환우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증세가 아니어서 아이를 낳아 기를 희망이 끊겼다는 것은 궁중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라는 그녀의 말에는 왕실의 절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780년 3월 10일 16세의 윤씨가 정조의 두 번째 후궁으로 간택되어 입궁했습니다. 당시 정조의 나이는 29세였습니다. 3월 12일 자경전에서 화빈의 가례가 행해졌고 3월 15일 오시에는 관례가 거행되었습니다. 당시 문신 황윤석은 그에 져서 이재난고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번 세간택에 영릉의 령으로 있는 윤창윤의 딸이 나갔다. 재작년에는 원빈 홍씨의 의대를 명나라의 예에 따라 황기비의 예를 따랐다. 다만 이번에는 조선의 예법을 따라 내명부 정일품 빈의 예법으로 거행했다. 입궁한 지 약 9개월 만인 1781년 1월 17일 화빈 윤씨가 임신하여 산실청이 설치되었습니다. 궁중은 물론 조정 대신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16세의 어린 후궁이 왕실의 경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산실청이란 왕실의 여성이 출산을 앞두고 설치되는 임시기관으로 출산 준비와 산모 보호를 담당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 설치되어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체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정조는 해산달이나 당일에 되어서야 산실청을 세우도록 했기 때문에 화빈의 경우 겉보기나 진맥 등에서 진짜 임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의관들은 화빈의 맥을 짚고 임신이 확실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궁녀들은 화빈의 방을 정갈하게 준비했고 산시청의 관원들이 임명되었습니다.
화빈에 붙인 윤창윤과 그 일가는 이제 곧 왕자나 옹주의 외가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10달이 지나도 출산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1781년 11월 2일 실록에는 화빈 윤씨의 출산을 기다린다는 기록만 있을 뿐 그 이후 출산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궁중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예정일을 잘못 계산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구심이 커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산시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궁중뿐 아니라 조정의 대신들도 심지어 일반 백성들까지도 이상하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왕의 후궁에 관한 일이었고 더구나 왕실의 경사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황윤석의 이재랑고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빈의 산시청은 30개월이 넘도록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다. 30개월. 2년 반이 넘는 시간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임신 기간의 3배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의관들은 곤혹스러웠습니다. 의관 오도영과 정문수는 계속해서 화빈이 임신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진맥을 통해 임신의 징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0달, 20달, 30달이 지나도록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왕의 말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양반가의 사랑방에서, 궁궐 담장 밖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과연 화빈이 정말 임신을 한 것일까? 어찌 30개월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가? 이는 허구가 아닌가? 하지만 이런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영의정 김치인의 말처럼 나라의 경사라는 두 글자를 모든 장주와 말하는 사이에 근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대소 신하들은 모두 한 곳에 의심을 두었으나 감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산시청은 30개월이 넘도록 유지되었을까요? 첫째, 화빈과 그녀의 가문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후궁의 가치는 왕자나 옹주를 낳는 데 있었습니다. 만약 화빈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그녀의 지위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구나 상상 임신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왕실을 기만한 것으로 여겨져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화빈의 고모부 조시위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조시위는 화빈이 후궁이 된 후 임금의 외척을 자처하며 조정일에 관여했습니다. 그는 산시청을 유지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산시청이 유지되는 한 화빈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고 조시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정조 자신의 복잡한 심리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정조는 29세에 즉위했지만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자녀를 낳지 못했고 첫 번째 후궁 원빈 홍씨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는 화빈이 왕자를 낳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82년 9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승은상궁 출신의 의빈 성씨가 왕자를 낳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의 무녀세자였습니다. 정조는 비로소 아비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빈의 출산은 화빈의 상황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화빈의 산시청이 설치된 지 약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화빈은 여전히 아무것도 낳지 못한 채 산시청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의빈이 정조의 첫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제 화빈의 입지는 더욱 애매해졌습니다. 왕실에는 이미 왕자가 태어났고 화빈의 임신은 점점 더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시청은 유지되었습니다. 화빈과 그녀의 가문, 특히 고모부 조시위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787년 3월 3일 마침내 폭풍이 터졌습니다. 대사관 신흥현이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건국 이래로 어찌 20여 달이나 산시청을 둔 때가 있었습니까? 기만하는 습관에 대해 신은 통분해하고 있습니다. 의관 오도영, 정문수 무리들이 감히 이치상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임금의 앞에서 장담을 하여 10달의 뒤로 3년이란 오랜 세월을 끌어왔습니다. 신흥현의 상소는 그동안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분노하여 신흥현을 사적에서 삭제하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같은 해 1월 19일 영의정 김치인도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일은 산시청에서부터 34개 이르렀을 때까지 여왕의 말이 이미 의혹스러운 것이 많았습니다. 화빈 윤씨는 상상 임신을 했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상상 임신은 임신을 간절히 바라는 여성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실제로 배가 불러오고 입덧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맥을 통해서도 임신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화빈은 왕실에 경사를 가져다 줘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후궁으로 간택되어 왕자를 낳아야 한다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와 간절함이 상상 임신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설 오솜의 붉은 끝동에서는 화빈이 콩팥이 약해 탕약을 지어 먹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띵맥을 임신으로 잘못 진단했다고 그려집니다. 실제로 어떤 약재나 질병이 맥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이 임신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진실이 드러난 후에도 산시청이 즉시 해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효의 왕후의 경우 상상 임신이었어도 산시청을 철수한 기록이 실록에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화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산시청을 철수한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화빈과 그녀의 가문, 특히 조시위가 끝까지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아니,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화빈은 끝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30개월이 넘는 산시청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이 되었고 이는 화빈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되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화빈이 궁중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점입니다. 왕실을 기만했다는 비난을 받았고 그녀의 지위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정조의 총애는 사라졌고 궁중의 다른 이들도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상상 임신 그 자체로도 비극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30개월이 넘도록 거짓을 유지하려 했던 것은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이는 화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후궁이라는 지위가 갖는 구조적 모순과 압박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화빈의 상상 임신이 한창 진행 중이던 1782년 9월 7일 궁중에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경사의 주인공은 화빈이 아니었습니다. 승은상궁 출신의 의빈 성씨가 왕자를 낳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의 무녀세자였습니다. 정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로소 아비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무녀세자가 정조의 첫 아이였던 것입니다. 화빈의 입장에서 이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식 간택을 통해 모품으로 들어온 방가 출신 후궁인 자신과 달리 의빈은 궁녀 출신의 승은 후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의빈이 먼저 왕자를 낳았고 그것도 정조의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황윤석의 이재난고에는 화빈과 의빈 사이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화빈 윤씨는 중궁효의 왕후를 분수해 지나치게 질투했고 성빈 의빈 성씨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저주했다. 이로 인하여 죄를 얻었고 대궐 안에 엄히 가뒀다. 의논하여 대궐의 방을 내렸다. 화빈은 효의 왕후는 물론 의빈까지 질투했습니다. 그녀의 질투는 조선시대 여성에게 금기시되던 투기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궁호를 방으로 강등할지 의논했다는 것은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화빈의 고모부 조시위는 무녀세자가 태어났을 때 일개 왕자일 뿐이라고 했고 무녀세자가 원자로 위호를 정하는 날이 되자 분해하며 큰 소리로 이를 정하는 것이 왜 이처럼 빠른가라고 했습니다. 조시위는 화빈의 산실청을 30개월이 넘도록 유지시키는 데 일조했고 이를 통해 무녀세자의 원자 정호를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당시 궁중에서는 의빈이 방중수를 써서 왕자를 낳았다는 소문이 지겹게 떠돌았습니다. 후계를 바라던 왕실의 웃전 어른들이 이런 소문을 퍼뜨렸을 리 만무하니 이는 화빈 측에서 의빈을 모함하기 위해 퍼뜨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1786년 5월 18일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3살 남짓의 어린 무녀세자가 당시 유행하던 홍역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정조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 얻은 첫 아들을 잃고 극도의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후인 9월 14일 만삭의 몸이었던 의빈 성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황윤석의 이재난고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빈은 자연병세가 있었고 사망했다.
대개 화빈 윤 씨가 독을 썼다고 했다. 윤 씨에게 심히 죄를 물어 내쫓았다. 또 다른 기록에는 의빈성 씨가 자연의 증세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화빈 윤 씨가 몰래 독을 쓴 것이라 하여 윤 씨에게 급히 죄를 물어내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무녀세자의 죽음과 의빈의 급작스러운 사망 뒤에 화빈과 그녀의 고모부 조시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1786년 10월 조시희는 무녀세자를 독살한 혐의를 받았고 결국 1789년 정조 13년에 제주도로 귀향을 갔습니다. 정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역적들의 주모자는 바로 최재응이다. 최재응의 문서 중에 들어있는 구상의 서찰은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다. 이른바 도끼를 가지고 머리를 부순다. 모년의 의리, 외숙과 생질이 깊이 간구하였다. 우리들이 잡는다라고 운운한 것은 바로 망측하고 음흉한 말이다. 조시희가 위례한치되자 화빈은 목이 쉬도록 울며 의빈성 씨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고모부가 처벌받은 것을 의빈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1786년 이후 화빈 윤 씨의 활동상은 60세로 사망할 때까지 찾을 수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일체 등장하지 않으며 시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도 정조의 다른 후궁들인 의빈, 원빈, 수빈은 언급되지만 화빈만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787년 수빈 박씨가 새로운 후궁으로 간택되었습니다. 당시 화빈의 나이는 23세로 한창 임신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새 후궁을 간택한 것을 보면 화빈은 그간의 행적과 시기 질투로 인해 총애받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수빈 박씨는 14년 동안 순조와 숙손옹주를 낳았습니다. 의빈성 씨는 약 6년 동안 최소 3번, 최대 5번이나 임신했습니다. 그러나 화빈 윤 씨는 단 한 번의 출산 기록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순조 16년 1월 21일의 실록 기사는 이를 명확히 합니다. 선왕께서는 이남 이녀를 두셨는데 의빈성 씨는 무녀세자를 낳고 한 따님은 1년이 못 되어서 죽었다. 지금의 상전하와 숙손옹주는 모두 수빈 박씨가 낳았다. 화빈의 자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선원계보기락 등 어떤 왕실계보 기록에도 화빈의 출산과 자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화빈 윤 씨는 1824년 순조 24년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입궁한 지 44년 만이었습니다. 그녀의 묘는 처음에 서울 부가현에 조성되었다가 이장되었고 현재는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 후궁묘 빙긴 묘역에 있습니다. 표석에는 화빈 남원 윤 씨 지묘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1853년 철종 4년 화빈이 죽은 지 29년 후에 조부 윤희세는 통정대부로 부친 윤창윤은 이조참으로 증직되었습니다. 오빠 윤영식은 이조참판으로 증직되었습니다. 화빈의 집안은 그녀의 사후에도 어느 정도 예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빈 본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16세에 화려하게 입궁하여 비노와 궁호를 받고 가래를 치렀지만 상상임신이라는 치욕을 겪었고 극심한 질투로 인해 궁중에서 고립되었으며 톡살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44년의 궁중 생활 동안 단 한 명의 자녀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정조가 1800년 세상을 떠난 후 화빈은 24년을 더 살았습니다. 순조대를 거치며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녀가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빈 윤 씨의 이야기는 조선 궁중 여성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왕의 후궁이 된다는 것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치열한 경쟁과 질투 그리고 끊임없는 압박 속에 놓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화빈은 정식 간택을 통해 들어온 명문가 출신의 후궁이었지만 상상임신이라는 불행을 겪었고 이는 그녀의 지위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30개월이 넘도록 산시청이 유지된 것은 그녀와 그녀의 가문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후궁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냉엄한 현실 앞에서 화빈과 그녀의 가문은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빈성 씨에 대한 극심한 질투는 화빈을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신분의 우월감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화빈은 자신보다 낮은 신분이었던 의빈이 왕자를 낳은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결국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황윤석의 이재난고가 번역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화빈이 딸을 하나 낳았고 그 딸이 요절했다고 믿었습니다. 2008년 드라마 이산에서도 이런 설정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달랐습니다. 화빈은 단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했고 상상임신으로 인해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30개월 이상의 산시청 유지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화빈 윤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권력과 영광 뒤에 숨겨진 개인의 고통, 신분제도가 만들어낸 왜곡된 인간관계,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역사 속 여성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여인 화빈 윤씨. 그녀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그 기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화빈 윤씨가 세상을 떠난 지 200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의 한 조용한 묘역에 그녀는 잠들어 있습니다. 화빈남원 윤씨 지묘라고 새겨진 표석만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16세에 입궁하여 60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44년의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상상 임신의 치욕, 의빈에 대한 질투, 고모부의 처벌, 그리고 완전한 고립. 화빈의 삶은 조선시대 후궁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의 전형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화빈 윤씨는 궁중의 권력 다툼에서 패배했고 그 대가로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황윤석의 이재난고와 같은 야사와 개인 기록들 덕분에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화빈 윤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권력과 질투, 신분과 경쟁, 그리고 여성의 가치가 출산에만 매여 있던 시대. 화빈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화빈 윤씨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한 여인의 삶, 그 비극적 기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